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GM이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 군산 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군산 공장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여전히 서울에서 회의를 여는 등 서울 중심 운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3명의 희생자를 낸 군산의 술집 방화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여전히 서울에 가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북으로 내려온 지 3년이 됐는데요. 이사장도 전북 사람으로 임명됐지만 여전히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공단의 이사회 개최 장소. 지난 3년 동안 개최된 29번의 이사회 가운데 24번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위원회도 6번 전부 서울에서 개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43조를 굴리며 슈퍼갑으로 떠오른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서 회의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기는커녕 여전히 서울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들을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본부가 있는 곳에서 모든 업무가 수행돼야 되지 왜 서울 강남 지역본부에서 일을 하나요? 해외 언론이 조롱하듯 보도한 분뇨 냄새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공단의 성과나 기금 운용 실적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그것도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분뇨 냄새를 거론하는 보수 언론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컴퓨터 갖고 작업하는데 서울 가는 컴퓨터하고 전주에 있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 문제 이야기 나오는지. 국정감사는 기금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금융자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해 국민의 대다수인 소액주주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주식 대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2일자로 국내 주식의 신규 대여 거래를 중지했고요.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입니다. 일부 의원은 그러나 최근 크게 떨어진 국내 주식 수익률을 근거로 기금의 공공성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차기 총선을 노리며 지역공헌을 빌미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다며 김성주 이사장 개인을 겨냥하는 등 공세는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한 GM이 군산 공장을 여러모로 악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공적 자금까지 받은 GM이 군산 공장 활용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엔 법인 분리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문을 닫은 GM 군산 공장. 직원들은 쫓겨나다시피 공장을 떠났고 일부는 부평 창원 공장으로 배치되면서 군산 공장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여 뒤인 지난달 돌연 군산 공장은 가동이 재개됐습니다. AS 부품 생산을 이유로 GM 측이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GM이 생산 인원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공적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군산 공장을 폐쇄한 뒤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다시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국 GM이 원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 공장을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다음 주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을 불러 군산 공장 부분 가동 의도를 따지고 향후 군산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군산 공장을 매각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지 등 GM의 계획에 따라 지역의 촉각이 모아지는 상황. 하지만 구조조정도 하고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도 받아낸 GM 측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법인 분리를 통해 한국 내 생산 기지는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탓에 군산 공장 문제는 정부의 관심사 내지는 정치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 법인 분리가 그 한국 GM의 한국 철수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관 없습니다. 중소기업 12곳이 연합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등 지역 안팎에서 논의되어 온 군산 공장 활용 방안조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한방직을 매입한 자광이 공장 내 도유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방직을 사들인 자광이 공장 안에 있는 도유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먼저 대한방직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이 변경된 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방직 안에는 6천여 제곱미터의 도유지가 있으며 대한방직이 매년 1억 5천만 원을 도에 지급하며 사용해왔습니다. 도의회가 인천공항 운행버스의 공정 경쟁체제 보장과 도민 교통 편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항버스 노선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에 도민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공익 우선의 원칙도 반영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 의견도 밝혔습니다. 또 대한관광 리무진에는 그간 소송만으로 독점 이익을 지켜왔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소송 취하를 당부하고 잘못된 행정과 안일한 태도를 보인 집행부에 책임 추궁과 철저한 감시를 약속했습니다. 군산의 술집에 불을 질러 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방화범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잔인하고 용의주도한 범행에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일 밤 10시쯤 군산의 한 술집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수십 명이 불길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 출입문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은 누군가 밖에서 막아놓은 상태였고 빠져나오지 못한 손님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33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군산 주점 방화범 55살 이모 씨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술값 문제로 주인과 다툰 뒤 인화물질을 구입하고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준비하는 등 보복살인의 성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문을 막은 극단적인 살인이란 점과 잔혹스러운 범죄를 일으키고도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였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재판부에 이 씨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립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공개를 미루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금 당장 전수 조사하라! 유치원 학부모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 내용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가운데 72%가 사립 유치원인 만큼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비리 내용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강력히 처벌하라.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해 나가기 위한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제주교육청이 추가로 실명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일선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전북교육청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공개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북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금액이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 5년 동안 1억 800만 원을 과다 진료비로 환불해줘 전국 13개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와 부산대에 이어 전국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규모로 따지면 부산대와 2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죄 등의 공무원 범죄로 기소된 도내 공무원은 모두 33명으로 이 중 61%인 20명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집행유예 선고율 평균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종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은 종자 산업이라 불릴 만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 종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제2회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씨앗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86개 작물 489개 품종이 박람회를 메웠습니다. 이렇게 종자 품종들이 다양한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키울 수 있는 품종들도 많아서 참 많은 걸 얻어갑니다. 전통 육종법대로 종자를 교배해 알록달록한 색을 갖게 된 보라킹 등 유채색 채소는 물론 항암배추와 당조고추 등 기능성 채소들은 농민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에도 많은 기술들이 있고 배워갈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배추와 무, 고추, 브로콜리 등의 종자는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This is my second time. Last year also I joined this expo, and this year is more better than last year. And I hope the Korean agriculture will be improved more than more. 지난해 박람회를 통해 34억 원의 종자 수출 계약이 이뤄진 만큼 올해는 50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이 기대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이런 채소 종자를 육종을 해가지고 세계에다가 수출하겠다. 수입해오는 것을 우리 종자로 대체하겠다. 최근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우리 지역에서도 제조업의 어려움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 종자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종자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수출하면서 종자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합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익산을 비롯한 도내 32개 경기장에서 총 26개 종목이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펼쳐집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등 8천여 명이 참가하며 전북에서는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른 육상의 전민재와 사이클 이도현 등 522명이 출전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고창군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인천강 하구 습지를 환경부 지정 국내 25번째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인천강 습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총 754종이 서식해 보존 가치가 높다며 보호지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숲과 자연을 체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익산시 웅포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이 개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익산시 서동공원 옆에 유아숲 체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나무 데크와 숲 소파 등을 갖춘 유아숲 체험원은 7살 이하의 어린이와 유아 교육기관에 무료로 개방되며 유아숲 지도사가 계절별로 숲 생태 관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웅포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균형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국가 사적이자 조선시대 공직자의 집무 공간이었던 김제 관아가 공직자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제시는 공직자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알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19일 관아에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원시가 선원사 사거리에서 10수정 앞까지 총 1.4km 구간의 인도를 개설합니다.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6억 원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광안루원에서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시청을 연결하는 인도가 확보됩니다. 보행인들은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7월 진안 부귀농협 마이상김치와 손잡고 휴게소 전용 김치인 마이휴 김치를 출시했으며 여산 등 전국 20개 휴게소에서 한 달 평균 20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구조 시간이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1,306건으로 골든타임인 6분 이내 도착한 횟수는 499건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게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513초로 전북이 전남과 경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길었습니다. KTX 호남선 직통 노선 개설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민주평화당 김동철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전북, 전남, 광주 출신 의원 간담회를 갖고 KTX 호남선 직통 신설 문제를 논의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강창일, 김병관 의원, 야당의 주승용, 김영우 의원이 오송을 고집하는 충북을 질타하는 등 천안 연결 직통선 개설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가 노동정책 부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의 행정조직 개편에서 노동전담부서는 빠졌고 내년에 노동정책 예산 반영도 불투명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북은 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제 위기로 노동자 지원과 노동권 보장이 절실한 만큼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기업체들이 신용보증중앙회의 특례 보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최근 2년간 집계한 신보중앙회의 구조조정 특례보증 규모는 전라북도가 241억 원으로 일자리 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에 최고였는데도 전체의 9.2%에 그쳤습니다. 신보중앙회의 특례보증 대상 지방은행의 보증 실적도 전체의 1.8%인 220건으로 지역별 차이가 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금형 수출 회사인 나레코리아가 모레 전주고등학교 콘서트홀에서 화가 천경자를 소재로 한 가을 음악회를 엽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목요 초청 공연으로 내일 한옥마을내 공간봄에서 재즈로 읽는 가을 편지 두 번째 무대를 갖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춤협회 익산시 지부 창단 공연이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군산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시민의 시각으로 지역을 기록한 에코맘의 마을 채집전이 문화공간 카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석을 만날 수 있는 주월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오늘부터 익산 주월팰리스에서 개최됩니다. 제1회 전라북도 식생활교육 박람회가 내일부터 닷새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느림의 미학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전주 세계 슬로 포럼 슬로 어워드가 오늘과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채용 박람회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적십자 바자회가 오늘 전북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열립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9도, 김제 18도, 동북권은 무주 18도, 장수 19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이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